안녕하세요. 공스토리입니다. 스토퍼, 강력한 수비를 통해 상대 에이스를 봉쇄하여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선수를 말합니다. 브루스 보웬, 안드레 이거달라, 안드레 로벌슨 등이 잘 알려져 있죠. 팀의 승리를 위해 항상 희생하고 때로는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이고 대부분의 스포트라이트는 화려한 공격으로 팀의 승리를 이끄는 에이스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주전 라인업 5명 전원이 스토퍼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슛을 던질 선수가 없어 공만 돌리다 패배하고 말까요? 이번 시간에는 강력한 수비 농구로 공격 일변도 NBA에 반항을 일으켰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전성기 배드보이즈 2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배드보이즈는 말 그대로 나쁜 녀석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80년대 후반 거친 플레이로 마이클 조던은 시카고 불스를 밀어내고 NBA 파이널 2연패를 이뤄냈던 이 시절을 배드보이즈 1기로 부릅니다. 이때의 전략은 상대 에이스를 거칠게 몰아붙여 흥분시키고 평정심을 잃게 만들어 경기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아이제아 토마스, 빌 레인비어, 데니스 로드맨 등 분노 유발과 몸싸움에 능한 팀원들이 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의 로드맨은 팀원들에 비해 아주 귀여운 순한 양이었고 기술을 잘 전수받아 코트의 악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주축들의 은퇴 및 이적으로 팀 성적이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94-95 시즌 코트의 신사 그랜트 힐, 97-98 시즌 제리 스타카우스가 차례로 합류하여 팀을 지탱하였으나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하거나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결국 에이스인 그랜트 힐을 올랜도 매직으로, 제리 스타카우스를 워싱턴 위저즈로 이적시키며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게 됩니다. 시즌 중 그랜트 힐과 트레이드되어 디트로이트로 합류한 벤 월러스는 센터 포지션 대비 부족한 사이즈로 인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94-95 신인 드래프트에 뽑히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흔히 4대 센터라고 일컫는 패트릭 유잉, 하킴 올라주원, 데이비드 로빈슨, 샤킬 오닐이 활동하던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NBA에서 센터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앨런 아이버슨의 말처럼 218cm에 달하는 윙스팬과 버티컬 1m에 달하는 엄청난 점프력, 웨이트로 다져진 파워, 많은 활동량과 빠른 스피드 등으로 불리한 신체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00-01 시즌 올랜도 매직에서 4.8득점, 8.22 리바운드, 1.6 블록을 기록하며 NBA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이적 후 01-02 시즌 7.6득점, 13 리바운드, 3.5 블록으로 NBA를 대표하는 수비형 센터로서 기량을 만개하며 올해의 수비수와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습니다. 실력이 아닌 사이즈로만 자신을 판단했던 다른 구단들에게 보란듯이 가치를 증명했죠. 이 시기 디트로이트 팀 성적도 동부 컨퍼런스 10위에서 무려 2위로 수직 상승하며 앞으로 성공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수비 농구 한계를 절감하며 보스턴 셀틱스에게 1대4로 패배하고 맙니다. 뛰어난 리딩과 클러치 능력의 빌럽스, 많은 활동량과 정확한 슈팅력의 해밀턴, 긴 윙스팬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수비력의 프린스 등 다양한 장점의 3명이 합류하며 배드보이즈 2기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동부 컨퍼런스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후 1라운드에서 올랜도 매직을 4대3, 준결승에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4대2로 꺾고 결승에 진출하였으나 뉴저지 네츠에게 0대4 수입을 당하며 챔피언 도전을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배드보이즈 2기의 기틀을 잡았던 릭 칼라일 감독과 결별한 후 직전 시즌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감독이었던 레리 브라운을 감독으로 앉히고 다른 포지션에 비해 부족한 포지션이었던 파워포워드를 라시드 월러스로 보강하며 완성형 수비농구 배드보이즈 2기가 탄생합니다. 벤 월러스와 함께 월러스 형제로 불리며 뛰어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상대의 골밑 공격 시도를 무력화시켰던 라시드는 트래시 토크까지 덤으로 선물하며 상대의 멘탈까지 부셔버렸죠. 상대팀 입장에선 테이션 프린스를 필두로 한 일선도 뚫기 힘들었거니와 어찌어찌 돌파를 하더라도 월러스 형제가 버티고 있는 골밑에서 여지없이 블록에 찍혀버리기 일쑤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 전개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후 미러키 벅스를 4대1, 지난 시즌 결승에서 무너졌던 뉴저지 네츠를 4대3, 결승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4대2로 꺾고 NBA 파이널로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상대팀이었던 LA 레이커스는 기존의 코비 브라이언트와 샤킬 오닐 외에 칼 말론, 게리 페이튼 등 NBA를 대표하는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모여있던 팀이었고 이름값으로 보나 실력면에서 보나 여러모로 LA 레이커스가 우위였기 때문에 팬들은 당연히 LA 레이커스의 우승을 점쳤습니다. 샤킬 오닐의 낮은 자유투 성공률을 노려 일부러 자유투를 던지게 하는 해거샤크가 아닌 코비 브라이언트 봉쇄 전략을 펼친 것이 주요했습니다. 제 아무리 최고의 선수라 하더라도 월러스 형제의 터프한 수비에 오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무리였고 전성기가 지난 말로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도 테이션 프린스의 맨투맨 수비에 꽁꽁 묶여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죠. 천시 빌럽스도 노세한 게리 페이튼을 압도하며 파이널 MVP를 받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결국 디트로이트의 우승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슈퍼스타 없이 우승이 어렵다는 저평가를 뒤집은 것이기에 더욱 인상 깊었던 결승전이었죠. 04-05 시즌에도 주전 라인업을 유지한 디트로이트는 동부 컨퍼런스 2위를 기록하며 순항하였습니다. 이 시즌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 중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경기 중 벤 월러스와 메타 월드피스 몸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계 평화주의자의 도발에 분노한 관중들이 직접 참전하였고 무려 86경기 아웃을 시켜버립니다. 에이스의 평정심을 잃게 만들어 승리한다. 배드보이즈 1기의 신념을 홈 관중들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다혈질인 디트로이트 관중들을 화나게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 올라 마이애미 히트를 4대3으로 꺾고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샌 안토니오 스퍼스의 대결은 극강 수비농구 대결로도 유명했는데 지루한 경기 때문에 시청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NBA 사무국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7차전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 팀이 100점이 넘는 경기가 딱 한 번, 반면 80점을 못 넘기는 경기가 5번이나 발생하는 등 전형적인 수비 농구를 보여주며 NBA 파이널 역대 2위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파이널 시리즈에서 디트로이트는 3대4로 아쉽게 패하며 챔피언 타이틀을 지켜내지 못했고 시즌 종료 후 레리 브라운 감독과 결별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이끌었던 레리 브라운 감독과 결별한 이후 전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64승 18패라는 클럽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며 동부 컨퍼런스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지난 시즌 결승 상대였던 마이애미 히트와 다시 한번 결승에서 맞붙었으나 이번에는 2대4로 패배하며 탈락하고 맙니다. 06-07 시즌 벤 월러스의 운동 능력 하락을 우려한 디트로이트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결국 FA로 시카고 불스에 이적시키게 됩니다. 배드보이즈 2기의 전성기를 열었던 상징적인 선수를 이적시켰기에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죠. 이 시즌도 동부 컨퍼런스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으나 결승전에서 르브론 제임스를 제어하지 못해 클리블랜드에게 2대4로 패배하며 또다시 파이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맙니다. 07-08 시즌도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한 디트로이트는 동부 컨퍼런스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후 필라델피아 76서스를 4대2, 올랜도 매직을 4대1로 꺾고 결승전에 오르며 LA 레이커스가 보유하고 있었던 83-84 시즌부터 88-89 시즌까지 6회 연속 컨퍼런스 결승 진출과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NBA 파이널 우승을 위해 케빈 가넷, 레이 알렌, 폴 피어스가 뭉쳤던 보스턴 셀틱스에게 2대4로 무너졌고 이후 컨퍼런스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08-09) 시즌 천시 빌럽스의 덴버 너게츠 이적을 시작으로 암흑기에 접어들었고 09-10 시즌 라시드 월러스의 보스턴 셀틱스 이적, 11-12 시즌 리차드 해밀턴의 시카고 불스 이적, 마지막으로 13-14 시즌 테이션 프린스가 멤피스 그리즐리즈로 이적하며 배드보이즈 2기가 전부 팀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안드레 드러먼드, 블레이크 그리핀 등의 스타가 팀에 합류하였으나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예전의 포스를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디트로이트는 배드보이즈 3기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